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송곳으로 콕콕 쑤시는 것처럼 아프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감전된 듯 저린 통증을 느낀다.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만성적으로 발생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은 물론 삶의 질까지 저하하는 무서운 질환, 신경병증성 통증. 지난 시간에는 그 발생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지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간단히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난치성이거나 만성질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설명해 주실 질환들은 또 어떤 건가요? 가장 먼저 설명드릴 질환은 대상포진후 신경통입니다. 대상포진은 수두에 걸린 적이 있거나 수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걸리는 질환인데요. 신경 속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신경 섬유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해당 신경이 분포하는 피부 분절에 통증과 수포가 생깁니다. 대상포진 자체는 증상 발생 후 보통 한 달이면 해소되는데요. 만약 발진이 사라지고 한 달 이후까지도 통증이 있으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의심하게 됩니다. 신경 전달 경로에 변성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 진통제로 쉽게 낫지도 않고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그러면 어떤 통증 양상을 보이나요? 모든 대상포진 환자가 신경통을 겪는 건 아니니까 위험 인자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신경병증성 통증의 양상인 자발통, 이질통, 통각 과민 등의 통증뿐만 아니라 감각 저하, 이삼감각, 가려움, 자율신경계 부전, 색소 침착 등을 보입니다. 대상포진의 후유증일 수 있는 이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위험 인자는 고령의 나이, 3차 신경의 눈 부위 침범, 피부 발진의 크기, 대상포진 급성기시 통증의 강도, 면역 결핍, 2차 감염이 있을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대상포진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걸리게 된다면 이런 신경통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의 이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대상포진 발생 3일 이내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고 이후 3달간 항경련제, 항우울제, 진통제 등의 약물 복용과 교감신경 치료술, 경막의 신경 차단술 등 치료를 적절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대상포진에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50에서 60대 이상은 통증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예후가 좋은 질병들이 많죠. 이 신경병증성 통증도 역시 그렇군요. 자, 일찍 치료할수록 효과가 좋기 때문에 설령 통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시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또 어떤 질환이 신경병증성 통증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당뇨의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병성 신경통입니다. 당뇨에 여러 합병증이 따를 수 있다는 건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 신경통도 합병증으로 올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괜히 당뇨가 여러 가지 무서운 별칭으로 불리는 게 아니죠. 당뇨를 오래 앓으면 신경이 망가질 수 있는데요. 고혈당으로 신경이 망가질 경우 심한 통증과 감각신경 마비가 나타나는 당뇨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편에서 감각신경에 존재하는 3가지 신경섬유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그 3가지 신경섬유 중 가느다란 감각신경섬유인 C섬유와 굵은 감각신경섬유인 A베타 섬유가 주로 손상되는데 이렇게 감각신경이 망가진 후에는 혈당 조절을 열심히 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망가진 신경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미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에 물을 주어도 다시 살아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당뇨병성 신경통은 어느 신경계에도 생길 수 있지만 증상은 주로 손, 발에서 나타납니다. 감각이 저하되어 손발에 상처가 나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심각해지면 다리나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 당뇨 환자분들이 두려워하는 합병증이죠. 이 당뇨발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운동신경이 손상되면 근육이 위축되고 근력 저하가 따르게 되는데 손, 발가락의 변형까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면 심혈관계, 소화기, 비뇨생식기 등 각종 장기의 기능에 이상이 오면서 기립성 저혈압, 복통, 설사나 변비, 방광 이상, 발기부전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합병증이 뒤따를 수 있고 또 한 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도 좀 저희가 놀랄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뇨는 첫째도 혈당관리, 둘째도 혈당관리 가장 중요한 만성질환이라는 점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질환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질환은 이름이 조금 낯설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3차 신경이라는 용어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듣기에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우선 3차 신경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세 갈래의 신경이라는 뜻인데요. 이 3차 신경은 뇌의 12개의 뇌신경 중 5번째 뇌신경으로 얼굴과 머리에 통증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름처럼 뇌에서 두개골을 뚫고 나와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3차 신경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첫 번째 분지가 눈 주위와 이마이고 두 번째 분지가 볼, 세 번째 분지가 턱 쪽으로 주로 분포하게 됩니다. 이 얼굴에 생기는 통증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 원인은 뭐 역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처럼 3차 신경에 생기는 이상 때문인 건가요? 신경 자체의 손상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네. 뇌혈관, 뇌동맥류나 종양 등으로 신경이 주행 경로에서 눌리거나 자극을 받아 손상됨으로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원인이 되는 질환의 발견 및 치료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어떤 식의 통증을 느끼게 돼요? 식사, 양치질 또는 세수를 할 때 얼굴 부위에 특히 치아, 턱, 볼, 이마 등에 칼로 베는 듯한 전기가 찌릿하는 듯한 강하고 예리한 통증이 특징인데요. 환자의 90% 이상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분지, 즉 상악신경과 하악신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통증의 양상을 살펴보면 한쪽 얼굴에 극심한 통증이 몇 초에서 길게는 몇 분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가벼운 자극에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아프게 느껴지는 환자분들이 느낄 고통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의 1차 약제로 항경련제가 쓰입니다. 경우에 따라 경피적 시술로 고주파나 풍선 압박술, 신경외과에서 방사선 수술인 감마 나이프와 개두술이 필요한 미세혈관 감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중에 본인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다음 질환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 질환의 수식어가 심상치가 않아요. 고통의 끝판왕이라고요? 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고통의 끝판왕이라는 무서운 수식어가 붙어있는 질환입니다. 유발 요인에 비해 심한 통증이 주 증상으로 통증의 원인을 다른 질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염증,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 등의 증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치료가 쉽지 않은 난치성 희귀 질환입니다. 국내 기준 매년 100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얼마나 아프면 고통의 끝판왕이라는 수식어로 불리는지 저희도 정말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상 이상의 끔찍한 통증이 동반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것도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대개 골절이나 염좌 등 외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데 외상이나 수술 후 캐스터와 같은 고정을 시행받은 것이 치매성 수용체 및 염증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손상과 관련된 스트레스, 불안, 사회적 요소, 유전적 요인도 질환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은 뭘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요? 진단은 전적으로 임상 증상에 의존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신경 근전도, 체열 촬영, 삼상 골 스캔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진단에 꼭 필요한 특이적인 검사는 현재 없고 세계 통증연구학회에서는
부다페스트 진단 기준을 인정하여 임상에서 사용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일 텐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의 특징으로 환자가 받은 손상이나 병변의 일반적 경과와 부합하지 않는 심한 통증을 꼽을 수 있지만 워낙 증상도 다양하고 그 정도도 각각 달라서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드리면 감각 이상, 운동 기능 이상, 혈관 운동 이상, 부종, 털이나 손발톱의 변화를 포함하는 이 영양성 변화가 동반되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통증은 주로 사지에 생기는데 통증의 범위가 확산되기도 하고 반대쪽 사지로 침범되기도 합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이 다른 질환들도 고통스럽고 힘겹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통증의 원인을 찾기도 어렵고 또 무시무시한 별칭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더욱 환자분들께서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는 가능한 건가요? 안타깝게도 이게 치료제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치료제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 때문에 운동장애나 우울 등을 겪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업 활동에 제약이 있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것이죠. 때문에 환자도 의사도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환자마다 느끼는 통증의 강도와 증상이 다양한 만큼 치료 시에는 여러 분야가 참여하는 다학제 접근이 필요하고 약물 치료나 신경 차단, 고주파 시술 등의 효과가 없는 경우 척수 자극기나 척수 약물 펌프 삽입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치료제는 없지만 그래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통의 끝판왕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이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운동장애나 관절 구축이 올 수도 있고 치료 또한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강조를 해드렸듯이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환입니다. 교수님 마지막 거 설명해 주시죠. 신경병증성 통증 중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통증이 허리 통증일 텐데요. 대부분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척추 협착, 디스크 탈출, 척추 전이증 및 척추 관절염은 물론이고 수술이나 사고로 다친 척추 조직 등의 손상으로 감각신경이 망가지면 통증과 이상 감각 등이 환자들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급성 요통이나 경추통은 대부분 6주 이내 통증이 사라지지만 3개월 이상 허리 통증 및 방사통이 낫지 않으면서 수년의 시간이 흐르면 감각 저하뿐 아니라 이상한 감각이 생기기도 하고 운동신경 손상으로 마비, 자율신경 이상으로 설사나 변비, 성기능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또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을 저희가 짚어드릴 예정이죠. 네, 다음 편에서는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진단법, 치료 방법, 질환의 예후까지 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좀 풀리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